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찰 승진 주관식 형사법을 맡고 있는 김복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1수란 강의 앞서서 주관식 형사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로서 형사법 수업에 대한 연간 강의 계획 및 교재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형사성법 공부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일순화해서 공부하게 될 단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관식 시험의 소개부터 드리겠는데요. 뭐 다들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고, 자, 먼저 이제 주관식 시험의 이제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80분. 자, 그리고 이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사례는 50점이고, 그 다음에 단문 2문이 50점 출제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25점, 25점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30점, 20점짜리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30점짜리 단문이 출제가 되면 양이 굉장히 많은 단문이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지는요, 한 페이지에 26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수가 26칸이에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입니다. 5장.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 사례의 경우에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안쪽으로, 그러니까 5페이지 반, 그러니까 5페이지 반이 아니고 5장 반, 그러니까 6페이지 정도 안에는 끊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사례를 너무 장하게 쓴다든지, 뭐 칸을 벙벙 떼어갖고, 그죠? 서술하다가 사례가 6페이지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단문에서는 쓰다가 답안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 쓰고. 예.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요, 수사와 증거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자, 그런데 단문의 경우는요, 이 수사 앞부분에 있는 총설 파트, 그 다음에 수사, 공소제기, 공판, 증거, 그 다음에 특별 절차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증거편 다음이 어디예요? 재판 파트가 있죠? 글씨가 이게. 재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소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소년법 배상 변형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절차가 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약식 명령하고요, 직결 심판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단문은 아까도 봤다시피 총소라고 수사, 공소제기, 공판, 증거 하고요. 특별 절차, 여기까지는 단문이 다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문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재심 파트하고요, 상소 파트, 재판 파트는 단문 사례 단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이제 묵시적으로 시험법이 바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약식하고 직결 심판은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된 문제들이 다 있어갖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또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니까, 결국 이제 총솔, 수사, 공소기, 공판, 증거까지가 이제 단문의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는 수사와 증거에서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예. 자, 그럼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환인데요. 저 1순환 지금 여기 월을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형소법이 개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함께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하고도 약간 이제 의견 대립이 좀 있고, 그래서 형소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이 교재가 아직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 개정은요, 수사권 전면적 박탈해 가는 거기 때문에 수사 파트에서 검사가 들어간 것들은 싹 다 삭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상을 하고 뭐 미리 삭제할 수도 없고, 그죠? 확실하게 법률 개정이 돼야지만 요 교재가 나오고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마 그 3월달,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정도, 그죠? 요 사이에는 좀 법률이 그다음 통과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일순환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구정 전에 이 법률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도 좀 편하죠.
바로 이제 준비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다 싹싹 개정을 해갖고 출간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일순환 수업에서는 뭘 하느냐? 자, 여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요 단문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문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쓰는 거니까 책에 있는 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단문들이 140개가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인간이. 그죠? 그 중에서 출제할 수 없는 것들은 제끼면 돼요. 제끼면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출제성이 높은 단문들 정리하고 도문자로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대에 있는 판례, 사례 대비를 위한 판례를 이제 아주 대폭 강화시켜서 넣어놨기 때문에 요것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지만, 이순환 때, 그죠? 사례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사례 대비 판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순환은요, 한 6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빠르면 이 일순환이 빨리 진행되면 5월에도 가능하고요. 사례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기출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변시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총 사례가 140개가 수록되어 있어요. 140개. 예. 그러니까 단문하고 사례하고 거의 개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정도를 공부하시게 되면 아마도 빗나가는, 우리 교재 밖에서 나오는 논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요 기출 사례뿐만 아니라 변시 기출까지도, 그죠? 다 심화 사례를 정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3순환은 11월 달에 진행되는데, 요때는 이제 출제 예상 사례를 정리하고요. 그래서 출제가 좀 유력한 사례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두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봅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데, 이 자료는 지금 25년도까지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26년도 판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2년에서부터 26년도까지, 그죠? 최신 판례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이 사례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최근 시험의 트렌드가 기존 교재에 있는 문제들 안 내려고 최신 판례 나오게 되면요, 그 판례들 그대로, 그죠? 응용을 해갖고 사례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사례에서 최신 판례를 응용한 사례가 출제가 됐어요. 마침 이제 제가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 특강을 해갖고 이제 그 부분은 거의 마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최신 판례들로 싹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단과 형태로 신청하신 분들만 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실제 시험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그런 논점들로 구성된 문제들을 갖다가 4회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단문 사례 다 봅니다. 단문 사례 다 보고, 시험 보는 방식은요,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 주소로 답안지를 보내드립니다. 답안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지정된 날짜에 학원 이 사이트에 이제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출력하셔갖고, 그 학원 측에서 보내주신 이제 답안지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시고, 답안지 보내드릴 때 이제 우편 봉투 같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그대로 넣어갖고 택배로 이제 보내시면은 학원에서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합니다. 제가 채점을 해요.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점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제 한 10월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그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로 구성된 사례 문제와 단문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재 소개인데요. 자, 일순환에 사용되는 이제 단문집입니다. 단문집. 자, 이 교재 특징 등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40개의 단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40개.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게 되면 한 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와 서법경찰관리의 관계라는 단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39개가 되겠죠. 그리고 형사헌법 기본서 내용도 단문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본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보셨었죠? 그때 이제 객관식 수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단문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단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이사이에 절차가 있잖아. 그죠? 단문과 단문 사이에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단문만 이제 냅다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뭐가 벙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그 전체를 이제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단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기본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서 내용도. 예. 자, 예를 한번 들자면요. 목차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수사의 조건 파트는 이제 수사의 조건 두 가지죠. 필요성과 상당성입니다. 그죠? 그럼 이 필요성 안에서 단문이 친고죄 고선수라는 게 나오고요. 요거 친고죄 고선수사. 그 다음에 이제 상당성과 관련해서 함정사 요 단문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수사의 조건을 없이 단문인 요거하고 요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그죠? 그게 이제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에서는 요게 나오고 상당성에서 함정사가 나온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줄거리가 이어지지도 않고, 그죠? 부분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요 수사의 조건. 따라서 요거는 이제 단문으로 암기할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각 기본서 파트 안에는 판례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출제가 될 만한 판례들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단문의 양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서술이 용이하게 단문의 양을 조절을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혹시 여러분들 그 교수들 저서 보신 적 있습니까? 법대라든지 경찰행정학과를 다니셨으면 이제 이 법서를 보셨을 텐데, 교수들 저서는요, 보통 목차 하나에 한 페이지 그냥 쫙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주간 시험 볼 때는 써야 될 부분은 밑줄을 그어야 돼. 그럼 이제 밑줄 긋고선 그 부분만 이제 암기를 해갖고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건 다 필요 없는 서술이잖아요. 그걸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두 줄, 세 줄,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 가능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양을 쓸 수 있는 것만 확 줄여갖고 필요 없는 거는 싹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암기할 양으로 양을 확 줄여놨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엔 세 번째로 중요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요도 표시.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기초한 중요도로서 이제 별 표시가 됐어요. 별 표시. 자, 우리 목차를 잠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별 표시가 목차마다 들어가 있는데, 각 단문마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별 표시가 이제 한 개부터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는요,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굉장히 중요한 단문으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단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요, 세 개짜리보다는 좀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 그렇지만 이것도 출제는 가능한 단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개짜리는 뭐냐? 한 개짜리는 보시면 여기 종전에 여기 기출이 됐죠? 2010년도에. 그죠? 자, 이 주관식 시험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래에 출제됐던 것들은 잘 출제 안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전에 그 200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25년 동안 시험을 봤잖아요. 이 사이에서 한 번 출제됐던 단문이 재출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 24년도에. 24년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헬기에 더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존에 기출됐던 것들은 다 제끼고 공부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24년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종래에 출제됐던 단문을 재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앞으로 출제했던 것도 외워야 되느냐? 근데 25년도는 또 새로운 거 냈거든요. 그러면 26년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문, 출제 안 된 단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제된 지가 10년이 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재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표지 한 개를 쳐놨어요. 그래서 별표지 한 개짜리는요, 그냥 불이타 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이타 방지다.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좀 뭐랄까 찜찜하신 분들은 해두는 게 좋다 하는 취지로 별표지 1개 쳐놓은 단문들입니다. 그래서 3개짜리하고 2개짜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1개짜리는 선택적으로 요 기출 단문인데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보내신 분들은 암기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나오겠다 싶으면 이제 제껴도 되는 그런 단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자, 그 다음에 관련 최신 판례가 수록됐어요. 최신 판례.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사례 문제가 거의 최신 판례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26년도 시험 이제 보기 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26년도 시험도 최신 판례가 섞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최신 판례 다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순환 단문 강의 때 요것들 다 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게 이제 23년도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별 표시는 없죠. 자, 그러면 단문 끝에 자, 이렇게 판례가, 그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요 판례들 출제 가능한 것들은 다 실어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사례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은 다 표시해 놓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필요한 것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순환 때 가서 조금 편하고요.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실제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판례 내용 위에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에 최신 판례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맨 끝에 승진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후보생 문제까지도 전부 다 기출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2026년도는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25년도, 24년도부터 해서 그죠? 쭉 이렇게 기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경찰 간부 시험 문제. 경찰 간부 시험 문제는 이제 22년까지만 주관식이었고 23년도부터는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까지도 출제된 것들이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경찰 간부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승진 시험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된 단문들 있죠? 그것들은 특 A급입니다. 특 A급. 경간부 시험에서는 이미 이 모범 답안이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교재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것들이 중요 단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공부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형소법 주관식 단문 공부 방법이요. 예.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머리로 공부해야 된다.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객관식 공부는요, 주로 자대고 밑줄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이제 읽어보는 형태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출제 문제에 OX만 가르면 돼. 이게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지. 그죠? 근데 주관식 공부는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만 딱 긋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요, 못 씁니다. 첫 글자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슬쩍 훑고서 하는 공부는요, 한 번 봐갖고는 절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수십 번 반복을 하면서 눈을 훑었다. 그럼 그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머리에 사진처럼 찍힐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머리로 공부해야 됩니다. 머리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암기되는 뜻이에요. 암기. 자, 우리 아까 교재 단문 샘플 봤었죠? 자, 이걸 만약에 공부한다고 쳤을 때 밑줄을 처음부터 쫙 긋잖아요.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그죠? 처음부터 눈을 한번 읽어봤다. 공부가 된 게 아닙니다. 못 써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책을 보면서 읽어보다가
눈 감고 생각해보고, 그죠? 눈 감고 생각해보고.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목차나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필기를 해보면서, 그죠? 조금씩 써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굉장히 공포감이 심해요. 과연 내 머리를 쓸 수 있을까? 그거 공포감이 되게 심한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남보다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좀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만 공부하면 안 되고, 머리로 항상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서법고시 수석을 했던 학생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본인이 주관식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과목들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 누워서 눈 감고, 그죠? 잠자기 전에 쭉 말을 해봅니다. 중얼중얼 대면서. 그러면 처음엔 100%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일어나서 다시 확인해보고, 이거였지. 덮고선 누워서 다시 또 생각해봐. 그리고 말을 해보면서, 그죠? 그러다 보면 첫째 날은 진짜 잠 몇 시간 못 자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꾸준히 했다고 쳐보세요. 어떨까? 그러면 암기를 다 하는 거거든, 본인이. 말로 할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주관식 공포감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요, 한번 외웠다가도 일주일도 아니 한 5일만 돼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외워야지 뭐. 그래서 암기했다 까먹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간 남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차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목차 위주로. 목차 위주로. 자,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아까 우리 단문교재 샘플 잠깐 보시면, 이 서술 파트에서 보통의 경우는 다 의가 들어가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취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보통 이제 문제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취지, 그 다음에 뭐 종류,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서술에서는 뭐 간단한데, 그 다음 목차 보세요. 자,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장 매체인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하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주관식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얼추 잡아도 20년은 한 것 같은데, 수험생들의 이제 그 하소연을 들어보면요, 실제 시험장 가서 막 울면서 나왔던 학생들은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다 외운 것 같았는데 딱 쓰려고 했더니 서술 딱 쓰고 나서부터 의 썼는데 의부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의를 잘 암기를 안 하고, 그죠? 그걸 이제 등한시했다가 실제 딱 쓰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의를 간신히 썼더라도 그 다음 목차가 뭐였지? 가만있어 봐. 이게 문제점이었나, 취지였나, 뭐였나, 유형이었나. 그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요,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내용 교재 갖고 똑같이 시험 보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요 주관식 사회시험, 온라인 시험 봤어요. 실전 모의고사. 제가 답안 채점하는데 진짜 단 한 명도 똑같은 답안이 없어요. 다 틀려. 그리고 이제 본인식으로 쓰는 거죠. 본인식으로. 쓰다 보면 책이랑 동떨어진 내용도 많아요. 그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만 들어가면 그 부분은 썼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반드시 키워드를 써서 문장을 완성시키면은 어느 정도 좀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지 않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쓴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차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목차 위주로. 그래서 목차 노트를 갖다가 만들고선 본인이 그걸 활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관부 수험생들 가르칠 때 조기 합격한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경관부 시험도 사실 1년만 합격한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명이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1년에 합격한 학생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또라이였어. 얘가 자기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포스트잇으로요, 이 주관식 단문들에 대한 이제 그 두 문자를 다 따놔. 그래갖고 다 붙여놔요. 다 붙여놓고 객관식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 목차 뭐였지.
그리고 눈으로 감고 암기하고, 그죠? 그 작업을 1년 동안 꾸준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하시면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문자 노트, 노트 만들었고, 그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공부할 수 있는 정서가 있다면, 두 문자를 노트로 만들든지, 아니 포스트잇으로 만들든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써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두 문자 보면서 저 목차가 뭐였지,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문 하나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기. 자,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단문 그 샘플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요거. 1번에 보시면 앞서의 목적물이 정바정 매체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진하게 강조한 게 있잖아요. 요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위주로.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된다. 다만 범위를 출력하는 방법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사상 현재 곤란하다. 그 인정되는 때는 정보정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암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밑줄을 다 긋고 똑같이 요약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요약하면 안 되고 키워드 중심으로,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그것들을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해놓고, 그죠? 그것들을 단어들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 판례, 최근에 이제 정보정 매체 같은 판례들은, 정보정 매체나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판례들은 굉장히 긴데, 그것들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밑줄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키워드 위주로 단어를 표시를 하고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예. 자, 그 다음에는 암기한 내용 확인 및 반복. 자, 말로 하거나 염장 등의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고 핸드북을 이용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암기하라. 여기서 이제 요 핸드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목차 노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목차 노트 같은 거. 그래서 그 요만한 수첩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갖다가 이제 단문 하나에, 그죠? 이렇게 이 두 문자만, 그죠? 써갖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면서,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암기해야 돼요. 장소를 가리지 말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대다수 이제 승진 공부하신 분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데서, 그죠? 그거 보는 거지. 보고 눈 감고 암기해보고, 그죠? 또는 이제 화장실 갈 때 갖고 가서, 그죠? 머릿속으로 암기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 그죠? 확인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를 한다. 그래서 런닝머신 한다. 그럼 이제 런닝머신 앞에다 놓고 달리면서, 그죠? 또는 걸으면서 생각해보고, 생각 안 나면 또 한번 보고, 그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암기하는 게 주관식 공부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객관식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공부할 때 이 내용들 다 무너집니다. 암기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공부는요. 한번 딱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객관식 공부할 때 한참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관식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 노트 같은 거, 그죠?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포스트잇으로 하는 것도. 예. 자, 그 다음에는 답안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답안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이제 올 10월, 작년이구나. 벌써. 작년 10월 달부터 시험 봤던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 실제 답안입니다. 그래도 그 59.5점 맞으신 분이고, 자, 그럼 이제 요 답안지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제 주의사항 보시게 되면요. 답안지는 이제 총 5매로 이루어졌어요. 5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범위 내에서만 작성을 해야 되고, 요 범위 밖에 작성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6칸 쳐져 있는 거 외에, 그죠? 별지 이제 앞 용지 뒤에 밑에는 용지, 그죠? 거기다 쓰는 거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기구는요. 필기구 이제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 사용 중 한 가지 필기구만 계속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쾌선 내에서만 기재된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자, 답안지 요 칸이 있잖아요. 칸 밖에다가 여기다 서술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요 안에만 서술해야 됩니다. 이제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쓰다가 좀 잘못 쓰거나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지워요. 그죠? 지우고 이래갖고 여기다 쓴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수정액 사용 못합니다. 수정액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수정시에는요, 내용 보이도록 두 줄로 평행선 긋는다.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긋고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답안 및 초안 작성 시 이종의 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해가 있죠? 연필로 초안 작성하고 답안은 플러스펜으로 작성하는 등.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중요한 내용 없고. 예. 자, 그러면 답안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초안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라. 자, 바로 답안 소술하게 되면요, 내용을 빼먹고 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초안 작성은 언제 하느냐? 어디다 하느냐? 이 앞장에 이제 요 응시자 쓰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심 및 주의사항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장에 초안 작성하는 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 문제 딱 보시고 나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 문제지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단문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음 장이 있든지. 그러면 꼭 사례부터 써야 되느냐? 단부터 써도 되느냐? 단문부터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까먹기 전에 단문 목차부터, 그죠? 쭉 여기다 쓰는 거야. 그냥 외웠던 거, 그죠? 두 문자로. 그 다음에 사례는 목차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쓰다가 보면 논점 빠뜨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번.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아이고. 대부분 이제 1번 선문 1의 해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논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순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거. 학설, 판례, 검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따로 안 외워도 되는데, 다른 목차들이, 그죠? 이게 논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죠? 이렇게 써놔야지만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번 사례 설문은요. 요게 15점이야. 근데 2번 사례는 요게 18점이거든요. 뭐 내지는 또 20점이야. 근데 여기는 목차 잡아봤더니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여기 4번이 나왔는데, 4번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논점이 3가지가 나온 데고요. 여기는 논점이 이제 3가지가 나온 거고, 여기는 2가지밖에 안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아, 여기서 논점 하나 빠졌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초안을 작성하면 쉽게 뭐가 빠졌네? 이 분명히 배점이 높은 게 논점이 더 많고 양이 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더 짧어. 양이 더 적어. 그죠? 그럼 100% 빠뜨린 거야. 그럼 혹시 이건가? 쓰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이제 시험 채점하면서 느꼈는데 초안 작성하는 분들이 거의 9대1 수준이에요. 9대1.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초안 작성하고 나머지 9분들은 시간이 없다 생각하시는지 그냥 냅다 그냥 보시면서 쓰시나 봐. 초안 부분이 깨끗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요 답안지를 제가 이제 직접 받아보는 게 아니라 스캔해서 받아보기 때문에 스캔 자료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잘려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받아보니까 거의 9대1에서 그냥 뭐 넓게 잡아도 8대2 정도로, 그죠? 초안 작성 안 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
근데 초안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요거 끼케야 몇 분 안 걸리거든요. 초안 작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해야 된다. 자, 채점 시 문장 전체가 아닌 키워드 확인하고요.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예를 들면 이제 요번 시험에 친고죄 고선수사 허용 여부에 대한 논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논거거든요. 논거. 전면 부정서를 쓰면서 사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이제 이렇게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 수사 조건이 아니므로 관계 성임에서 모두 허용된다는 전면 허용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 문자 형식을 안 쓰고 노트 요약식으로 그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전면 허용설은요.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 일분 사유 조건이 아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 수사 조건은 필요성과 상당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한적 허용설은 고소 가능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요게 고소 가능성. 그 다음에 예외적 허용설은요.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허용된다.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면 부정설은 원칙적으로 이 고소가 없으면 공소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여기 공소지기 할 수 없어서 모두 안 된다. 그죠? 요 말 들어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채점이 다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채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답안 정정과 관련돼 갖고요. 자, 틀린 서술은 밑줄 긋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밑줄 두 줄 긋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빼먹고 쓴 부분은요. 뒤에 첨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 하나 쑥 쓰는데 뭐 2번 설문에서 뭐 빼먹었어. 쓰다 보니까 빼먹은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뒤에 서술함. 그렇게 이제 써놓고 사례 끝부분에, 그죠? 끝부분에다가 이제 그 부분 추가로 서술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날려먹었어. 요 부분을 전체를 날려먹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그죠? 쫙 그어갖고, 그죠? 뒤에 있다고,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다가 학설은 또는 이제 뭐 판례는 뒤에 서술함.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뒷부분을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6칸. 요 칸 외에 서술한 것은 채점되지 않는다는 거. 칸 외에 서술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띄어쓰기는요. 로마 목차만 하시면 됩니다. 로마 목차만. 이걸 보기 좋게 쓰려고 듬성듬성 이제 쓰다가는 나중에 답안지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요 서술 보시면은 자, 이분은 하나도 지금 뗀 게 없죠? 그죠? 요렇게 문제 1번하고 2번 사이만 띄었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요 답안 좀 볼까요? 자, 이분은 이제 아라비아 목차 사이를 갖다가 지금 공백을 둬버렸어. 여기 공백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도 공백 있고, 여기도 공백 있고, 그죠? 이러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나중에 마지막 문제 쓸 때, 마지막 뭐 사례나 단문 쓸 때요, 용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용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가급적, 뭐, 설문 1 해결, 설문 2 해결,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만 띄워주면 되고, 남은 건 다 붙여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조문. 요거는 이제 주로 단문에서 문제 되는데, 자, 법조문은요, 대표 조문만 서술하면 됩니다. 대표 조문. 예를 들어서 이제 적부심 써라.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의 부분에다가 제 214조의 2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 밑에 한까지는 못 외웁니다. 우린 법조문 안 주기 때문에, 그죠? 대표 법조문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번호라든지 한자는 서술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주관식 공부하시면서 겁을 먹습니다. 설마 판례 번호도 외워야 되나?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판례 번호, 판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판례 번호 못 외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 번호라든지 한자는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김복규 교수의 형사법 교실 여기 들어오셔갖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다음 날까지는 웬만하면 다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요 카페는요 비상업적 용도로 만든 것으로 이제 주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만든 거예요.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거의 바로바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순환 때 답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 형사 절차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사 절차인데요. 자, 먼저 이제 수사의 단서가 나오죠.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이제 수사기관 첨예한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첨예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서 전에 형사법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수사의 조건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다시피 수사의 조건인 필요성과 상당성, 그죠? 그 안에서는 단문이 친고죄 고순수하고 함정사가 있는데 요 둘 다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함정사는 더군다나 2024년도, 그죠? 재출제됐습니다. 재출제. 그리고 친고죄 고순수는 2010년도 출제됐기 때문에 별표지 하나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정사와 더불어서 요즘에 문제되는 신분 비공개수하고 신분 위장수사, 요거 특 A급 문제입니다. 특 A급 문제. 예, 그래서 요거는 별표지 3개 돼 있죠. 3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단서, 기본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신검문, 일반 소지품검사, 고소, 그 다음에 이제 고소에 쭉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수사기관 첨예한 단서로는 불신검문하고 변사자검시, 그 다음에 풍문 세평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첨예한 청취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검문은요, 불신검문은 우리 단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소지품 검사가 15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0년은 넘었긴 한데 이게 지금 양이 너무 적어요. 재출제 가능성은 좀 없고, 그 다음에 불신검문 자체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써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와 관련돼서는요, 크게 고소 불가분현치가 고소 취소, 요 두 가지가 단문으로서 중요한데, 고소 불가분현칙은 최근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1년도, 그죠? 승진해서 기출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제끼면 돼요. 그럼 아직 출제가 안 된 거는 고소 취소입니다. 요 91년도에 기출됐다고 하지만 요거는 무시해도 돼요. 2000년도 이전 거는 무시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고소 취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소 취소 효과도 2009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재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단문도 양이 좀 많은 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양이 적은 거는 이건 제출할 가능성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취소의 시기, 요거는 이제 고소 취소에서 시기만 뚝 떼다가 이제 만든 단문인데 요것도 별표시 하나짜리에 불과하고 출제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와 고발의 이동, 요거는 2007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이 지났고 이제 16년 돼가죠. 자, 그래서 2007년도에 승진 기출된 바가 있는데 요건 이제 별표지 2개. 1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그죠? 좀 있으면 20년 다 돼가니까 요거는 2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문 이제 준비한다면 수사 대사의 구별, 그 다음에 이제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이동, 그죠? 여기까지는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수사의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임의수하고 관계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수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있고요. 참고인 조사가 있고 서상 임의동행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분 자체를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요 피의자 신분 안에서 이제 변호인 참여권하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둘 다 기출이 됐습니다. 보시면 자, 임의수사의 본질 관계라는 단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불이타 문제로서 뭐 이건 불안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 문제로서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고요. 피의자 신분은 이제 이거 기본서 내용입니다. 기본서 내용이고 피의자 신분이 변호인 참여권이요. 17년도 기출됐습니다. 17년도. 그래서
재출제 가능성은 없고, 수사기관 영상거래 증거 능력도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건 이제 별표시 한 개 안 쳐놨어요. 10년이 좀 넘었더라도. 재출제 가능성 좀 없다고 보여지고, 요 피의자 참고인지에서 영상 녹화가 있어요. 요거는 밑에 있는 영상 녹화의 증거 능력하고 뭐가 다르냐면,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말 그대로 요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 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 가능한지, 실질적 정립 인정할 자료를 쓸 수 있는지, 그죠? 요 증거 능력에 국한된 그쪽이 좀 치우친 단문이고, 여기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에 관련된 법조문들 있잖아요. 우리 형사법에 있는 법조문들, 규칙에 있는 것들, 그죠? 그것들 주로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것도 A급은 아니고 별표지 2개로서 충분히 기출은 출제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별표지 2개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동행인데, 수화상 임의동행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단문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사례에서 논점의 하나로 출제가 됐는데, 11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별표지 하나로 쳐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청, 도청인데, 요거는 이제 임의사와 강제사의 한계 영역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의사의 본질과 한계라는 그런 그 파트에서요, 감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감청 자체가 원래 강제사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임의사로 볼 거냐 강제사로 볼 거냐 예전에 학설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한계 영역에 있다. 그래서 요 서상 임의동계가 함께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데, 요 감청 자체가 2000년도에 경찰관부 시험에서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근데 승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 문제 자체는 이 통비법 쓰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지 2개를 쳐놔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출제 가능성은 그닥 높지는 않다. 왜냐면 최근에 법률 개정을 아주 무식하게 해나가고, 암기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암기 써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해서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부러 출제를 안 하는 것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제 강제수사 파트인데요. 강제수사. 자, 강제수사는 이제 크게 3가지 규제를 받죠. 첫 번째가 이제 강제수사 법정주의. 그 다음에 영장주의. 그 다음에 비례성 현칙. 자, 이렇게 3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강제수사는 다시 또 대인적, 대물적으로 나누죠. 대인적 강제수사는 체포 구속으로 나누는데, 이때 이제 체포는 영장 받거나 통상 체포, 영장 없이 하는 이제 긴급 체포와 현행 체포 있는데, 요것들도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 출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례 일반적으로 논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요. 자, 구속은요, 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재판이 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아직 승계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경찰관부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준비해야 될 특 A급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요 뭐 체포 파트는 뭐 구속도 마찬가지고 별표시 아예 없어요. 그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그죠? 요게 이제 경관 시험에서는요, 경찰관부 시험에서는 2번이나 나왔습니다. 2007년도, 2017년도, 그죠? 근데 승진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별표지 3개짜리입니다. 별표지 3개짜리. 그래서 우리 시험 특성 중에 하나가 법전 안 죽이니까, 원래는 법전으로만, 그러니까 법률 조문으로만 이루어진 단문은 출제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타 다른 직렬 시험에서는 이런 거 써라는 문제는 거의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법전 안 주니까. 근데 법전의 내용까지도 싹 다 통째로 암기해 써라. 쓸 수 있습니다. 법 조문 내용이지만 그걸 요약을 해갖고, 그죠?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요런 단문이 있는데, 요것도 중요 단문은 아니지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별표지 2개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구속이요. 이중구속은 요것도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 별건구속인데요. 별건구속은 이제 승계시험하고 경관부에서 사례한 논점으로 출제된 바 있어요. 근데 단문으로는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지 3개짜리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대인적 관계소 관련돼 갖고 이 피의권 피의자 인권보장제도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인권보장제도는 이제 보시다시피 접견교통권이 있고 그다음에 적부심이 있죠. 요 두 가지는 단문으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접견교통권은 이게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게 있고 피고인 피의자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변호인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은 변호인의 접견통권이 출제가 됐어요. 요게.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 갖고 있는 거하고 변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 어느 쪽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 피의자 접견통권은 출제가 아직 안 됐지만은 출제 가능성은 거의 떨어진다. 왜냐면 요 변호인의 접견통권이 비교적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적부심은 준비해야 됩니다. 적부심은 요건 준비해야 되는 단문이고 준하고 구속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는 단문 출제 가능성 없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적부심 제도는 별표이 3개인데 접견통권은 별표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적부심 관련해서 보증납족부 피석방 요것도 별도로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표이 3개짜리고 그다음에 보석제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단문으로는 출제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를 써라 하는 문제가 2019년도 경찰관부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데 아직 승진시험에서 안 났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이 3개짜리고 자 대신에 승진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형사법상 피의자의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보장 써라. 자, 요건 2019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재출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물적 관계수사, 압수수색 검증검정 등이 있죠. 보시면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기본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거는 23년도에 기출됐습니다. 기출됐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영장유예, 요것도 기본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의 영장유예에서는 기본서 판례 내용이 판례가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된 판례들은 다 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지휘에 해당되는 체포영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요거는 2016년도에 승진시험에서 기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재출제 가능성은 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출제가 안 된 게 이제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검증인데 요거는 별표이 3개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약간 의심이 있긴 한데 양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내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시 3개짜리고 그 다음에 압수물의 한부와 가문무대 그 중에서도 수사상 압수물의 한부요. 요거는 이제 14년도에 승진시험에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14년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반면에 출제가 되지 않은 신체검사 요거는 이제 2005년도에 경찰관부 시험에서 50점짜리 출제가 되는데 요 양을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점짜리 내지는 더 25점짜리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특 A급이고 그 다음에 강제체열하고요. 강제체뇨. 자, 강제체열은요. 승진시험에서 사례의 논점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사례 논점으로. 자, 그렇지만 단문으로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강제체뇨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사례에서 부분 논점으로 써라 하는 게 나온 적은 있는데 자, 단문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강제체열, 강제체뇨 모두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 감정치는 뭐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증거보존이요. 자, 그 다음에 증인신문 청구, 증거보존과 증인신문의 이동 요 3가지는 무조건 준비해둬야 되는 단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증거보존은 2002년도에 경찰관부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자, 이제 수사의 종결 파트로 가게 되면요. 자, 검사는 이제 공소제기 불기처분 탕은 송치하면서 수사 종결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면서 종결하는데 요 사건 불송치 요게 이제 법률 개정되면서 그죠? 개정법 내용 써라. 요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단문으로. 그래서
자, 보시면 서북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요게 23년도에 승리시험에 기출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파트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공소제기후의 수사 중에서 공소제기후의 임수사 써라. 그죠? 요게 이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승리시험에서 아직 출제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인데 요거는 50점짜리 단문이라서 출제 가능성 없고, 수사 절차에서 영장주의, 그러니까 영장주의 예외 중에서도 수사 절차만 국한해 갖고 그죠? 써라 하는 거는 승리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지 하나로 그죠? 재출제 가능성 생각해서 별표지 하나 쳐놨고,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사를 법원에서 통제하는 걸 사법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럼 수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제하는 제도를 다 써라. 이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요 사법적 통제는요, 2012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요것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제 재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별표지 하나 쳐놨고, 그 다음에 아직 출제가 안 됐으나 경감부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위법수사 구제라는 단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지 3개짜리고 아주 유력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도에 나오거나 아니면 27년도에 나오거나 이 2개 정도에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공소제기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공소제기 파트는 이제 기본 원칙이 나오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기소 병정주의가 있고, 이 중에서는 이제 단문으로 요 기소 독점주의, 그죠? 요게 이제 요 단문이 기소 독점주의가 경감부 시험에 출제된 바 있어요. 승리시험에 아직 출제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방식 관련해서 형소법상의 방식이 있고요. 규칙상의 방식이 있는데, 규칙상의 방식으로는 이제 공소장 1번주의가 있죠. 자, 공소장 1번주의가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승진에서는 아직 안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기소독점주의, 공소장 1번주의, 그죠? 이런 것들은 준비해 두셔야 되는 단문이고, 그 다음에 공소직이 되면 이제 심판범위 한정되고 공소시효 정지가 되죠. 공소시효는 경감부 시험하고 승리시험하고 다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목차 잠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공소권 나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기소 독점주의 보시다시피 경감부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승진 기출에서는요, 기소 독점이 예외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예외를 쓰라고. 기소 독점 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달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새로운 문제로 보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재정시험은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 개정된 거 써라 하는 문제인데, 너무 광범위하고 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법률 전문이. 그래서 이걸 실제로 준비하실 분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껴도 된다 하는 의미로 별표지 1개 쳐놨고, 공적 1번주의는 최근에 2019년도에 경감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급 문제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제 일부에 대한 공소기일은 다음 출제 가능성 거의 없고, 공소시효는 보시다시피 20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판 파트인데요. 공판 파트는 이제 공판의 기본 원칙으로서 뭐 공판 중지, 직접지, 집중 힘의제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여기는 공판 기일 절차하고 공판 전 준비 절차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판 기일 절차. 얘는 모두 절차하고 이제 사심의 절차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심의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증거조사 하면서 증인과 증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 파트가 양이 많아갖고 뚝 떨어뜨려 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증인 적격이라든지 증인의 의무와 관리, 증인신문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단문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제 공판적 기본 원칙, 공장 변경, 이게 전혀 단문으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개시는 요거 이제 법률 개정되고 나서, 자, 출제가 됐어요. 그죠? 증거 있으라고. 요건 이제 따로 준비할 필요 없고, 당사자 공판일 출석도 준비할 필요 없고, 증인 적격도 요것도 사례에서는 이제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문에서는 뭐 출제할 가능성 없고요. 증인의 권리 의무도 마찬가지고, 증언 거부권은 별표지 2개짜리로 요거는 준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이요. 자, 요거는 보시다시피
20년도에 경감부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별표지 3개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과 감정이동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피해자 형사절차상의 지위인데, 자, 2018년도에 기출됐어요. 제출의 가능성 이것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경감부 시험에서 20년도 기출됐는데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자, 이것들 특 A급으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공판기 절차는 이제 모두 절차하고 사임 절차로 나뉘죠. 그래서 모두 절차는 진술거품 고집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정신문하고 검사의 모두 인술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모두 인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그 다음에 증거계 진술하고 이제 끝나고, 사심 절차는 이제 증거서부터 시작해서 피고인 신문하고 최종 변론 기회를 주고 변론 종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증거조사에서 이때 이제 증인하고 증거 등이 제출되잖아. 그죠? 자, 그럼 요 증거에 관련된 것들이 별도의 목차로 증거법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자, 증거법은 이제 크게 증명의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증거능력 제한 관련해서는 절대적 증거능력 제한이 있고 상대적 증거능력 제한이 있어요. 절대적 증거능력 제한은 여기에 걸리게 되면 아예 증거세에 추방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법 소집 증거비 접칙하고 자백 배제 접칙이 있고, 상대적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증거를 못 쓰는데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증거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전법칙이 실어져 있죠. 그죠? 전법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증명력과 관련된 거는요, 원칙과 예외로 졌는데 원칙이 자유심증주의죠. 자유심증주의. 그 다음에 여기 자유심증주의 예외에 해당되는 게 자백보항법칙하고 공판주세 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판 끝나갈 때, 그죠? 이때 증명이 불충분할 때 누구한테 불이익을 줄 거냐? 그걸 이제 거증책이랍니다. 근데 이제 거증책인 자체는 이제 단문 출제가 안 되는데 거증책인 전환이라는 거, 그죠? 요거는 단문으로 준비해 두셔야 되는 논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증거법도 이제 많죠. 증거 이와 종지라든지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고, 증거재판주의 요거는 이제 기본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엄격한 증거의 대상 요거 쓰라는 문제가 이게 단문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경감부 시험에 기출됐는데 승리시험에서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 A급으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증 책임은 기본서 내용이고요. 거증 책임 전환, 요 거증 책임 전환도 단문으로 준비해야 되는 특 A급입니다. 경감부 시험에서는 2009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법 수입 증거 접칙은 이게 양이 50점짜리이기 때문에 단문으로는 안 나오고, 독수의 가실이론 요거는 단문으로 출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례에서 논점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백 배제 접칙도 기본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한 자백이요. 그 위에 있는 자백 배제 접칙의 의와 이론적 근거 요거는 쓰라는 단문 출제가 되긴 했는데 약속의 한 자백은 별도로 쓰라는 건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 A급 단문이고, 그 다음에 전문법칙이요. 상대적 제한 관련된 전문법칙은 12년도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승리시험에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법칙 예외의 단문 요거는 그냥 별표시 하나 쳐놨는데요. 예외 규정 외워서 쓰라는 겁니다. 전법칙 예외 규정 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311조부터 316조까지 조문 외워서 쓰라는 건데 단문으로서 가치는 없고요. 그래서 별표시 하나 쳐놨습니다. 출제는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법원법관의 면준서. 자, 요것도 실적으로 단문으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혹시나 하는 불이타 방지적으로, 그죠? 요거 쓰라 그러면 변별력이 확 갈립니다. 요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별표시 하나짜리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학생의 피해자 신문조서인데요.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별표시 3개 쳐놨어요. 또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진술서의 증거능력 16년도, 그죠? 16년도 기출됐기 때문에 요거는 제껴도 될 것 같고, 진술서의 증거능력은요 2000년도에 기출됐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년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별표지 2개짜리 쳐놨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서의 증거능력 요거는 보시다시피 경감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승리해서 아예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별표지 3개짜리. 그 다음에 실황조서의 증거능력인데 요거는 17년도 승리해서 기출됐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둘 필요 없을 것 같고,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 그 다음에 감정성 증거능력은요 요거는 이제 요 법원법관의 면제서 마찬가지로, 그죠? 별표시 1개짜리로 불이타 방지용입니다. 불이타 방지용. 예.
그다음에 314조과 315조 논의하는 거는 단문으로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이요. 자, 요것은 별표지 2개 돼 있죠. 실적으로 사례에서 논점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단문 출제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합니다. 그래도 쓰라는 문제로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별표지 2개짜리고, 그다음에 조사자 증언제도, 전문 진술과 관련돼 갖고 조사자 증언제도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출됐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별표지 하나 쳐놨고, 그다음에 진술의 임의성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공범자 자백의 증거 능력이요. 19년도에 기출됐습니다. 공범자 자백의 증거 능력은 공범자의 법정 자백의 증거 능력, 그다음에 이제 경찰 자백, 검찰 자백, 그죠? 요거 쓰라는 겁니다. 공범자가 법정에 자백했을 때, 그다음 뭐 법정에 자백했을 때는 이제 이 공범자가 공동 표현인 경우도 있고 공동 표현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눠 갖고죠, 쓰라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 자백, 경찰 자백, 그죠? 이렇게 나눠서 증거 능력 쓰라는 건데 기출됐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것들은 넘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사진의 증거 능력은 25년도 승진시험에서, 그죠? 기출됐습니다. 작년에. 그다음에 녹음 테이프 증거 능력인데, 요게 보시면 2015년도에요. 진술 녹음, 현장 녹음, 비밀 녹음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죠? 딱 10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지 하나 이렇게 쳐놨고, 그다음에 정보장 매체에 저장된 문자 정보의 증거 능력인데, 자, 요거는 아직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지 3개짜리로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탐기 검사 결과 증거 능력도 경감부 시험에서는 기출된 바 있는데 승진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지 3개짜리고, 그다음에 증거동의 관련돼 갖고요. 증거동의 전체 써라 하는 거는 안 나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라 갖고 증거동의 본질과 대상 써라 하는 게 21년도 승진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감부 시험에서는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하고 효과를 써라고 출제한 바가 있어요. 사실 법적 성질이 이게 본질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는 본질과 대상 쓰라는 거고 하나는 본질과 효과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의 부분은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효과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아직 출제는 안 됐기 때문에 별표지 3개짜리로 쳐놨고, 그 다음에 탄핵 증거. 자, 탄핵 증거도 별표지 3개짜리입니다. 경감부 시험에 기출된 바 있어요. 근데 승진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는 이게 단문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서처럼 넘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 증거인데 승진시험에서는요, 요게 출제가 됐어요.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 증거 자격을 쓰라고. 그래서 요 자백 보강 법칙 안에서 일부분 써라 하는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문 출제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인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공범자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써라 하는 문제로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 요것만 따로 쓰라는 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공판주세 증명력입니다.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경관시험에서 기출된 바 있어요. 승진에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요때 그 경찰 간부 시험으로 시험 본 학생이 최근에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승진했습니다. 경정 승진 시험에서 합격을 해갖고. 근데 이때 시험 봤던 학생들이 요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이거 완전 브리타 문제였기 때문에요. 전체 수험생 중에서 제대로 쓴 학생들이 몇 명이 안 됐을 정도로 답안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요것도 이제 단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경감부 시험은 출제가 됐는데 승진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절차는 비상구제 절차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약식 명령이 25년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 없죠. 직결심판 절차는요, 13년도 승진해서 출제가 됐어요. 승진시험에서. 그래서 이것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별표지 하나 쳐놨습니다. 별표지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재심 파트는 이제 단문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순환 때 공부해야 될 단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순환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순환 강의가 언제 개강이 될지 제가 여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단문은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법률 개정만 되면은 그 부분만 싹 수정을 하고 바로 이제 교재 발간해서
강의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아마도 2월이나 3월 정도면 충분히 이제 법률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주관식 형사법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